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러잖아요. 예, 정말 단시간에 3층천과 무적행을 오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죠. 남현희 씨라고 해요. 15살 연하의 재벌 남친과 교제하면서 만인의 부러움을 사던 중 느닷없이 밝혀진 진실은 그 남친 전총조가 사기꾼, 덧붙여 남자도 아닌 여자, 한마디로 방울뱀이 아니라 꽃뱀이었다 그겁니다. 여자를 꼬시는 꽃뱀이라고 보세요. 엄청 유명한 얘기잖아요. 100% 여자. 당초 남성으로 알려졌던 전 씨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 사상 유례가 없는 대사기극은 전 국민에게 화제가 됐어요. 특히나 I am 신뢰라는 유행어는 제대로 히트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늘 아래 새가 없다고 무려 반세기 전에 이런 사기극이 먼저 존재했어요. 1960년대 세계 첩보사의 레전드를 찍었던 스페이프 사건인데 전총조 사건과는 성별이 바뀐 남자 마타하리의 대활약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타하리, 우리말로 여명의 눈동자.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여명의 눈동자. 이게 드라마 제목이 되게 서정적이다. 아니요. 그냥 마타하리를 우리말로 한 겁니다. 이 이름은 미인계를 구사하는 여간첩의 상징인데 왜 남자 마타하리라고 궁금하실 테지만 이 양반이 미남계를 쓴 것도 아닙니다. 잘생겨가지고 여자를 꼬신 게 아니야. 남자면서 여자의 미인계를 사용한 진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1944년생으로 중국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베르나르 브르시코라는 사람. 파티에서 만난 경극 배우한테 한눈에 반했어. 이 경극 배우 스페이프는 자기는 여자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자 옷을 입고 남자처럼 키워졌다 라고 하소연했죠. 마치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오스칼처럼 말이야. 1964년 당시 혈기왕성한 20세 청년이었던 브르시코는 뭔가 이 신비로운 동양 여성에게 푹 빠져들었고 이래서 오리엔탈리즘이 위험하다 이거야. 자기보다 6살 연상이지만 성에 보수적이고 수줍음도 많아서 잠자리도 불을 꺼야만 하는 스페이프를 아시아 문화권이다 그렇지 라며 의심 한 번 없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보세요. 이 경극 배우 시절의 스페이프의 모습이랍니다. 이듬해 1965년 스페이프는 임신을 했고 인물 좋은 혼혈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제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던 중 느닷없이 스페이프가 실종되고 브르시코에게 중국 당국의 협박장이 날아옵니다. 처자식 데리고 곱게 살고 싶으면 프랑스 외교 기밀을 넘겨라 이거죠. 결국 사랑에 눈먼 브르시코는 부지런히 첩자 노릇을 했고 돌아온 스페이프와 같이 프랑스로 귀국해서 알콩달콩 잘 사나 싶었는데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된 1983년에 그는 프랑스 검찰에 체포됐어요. 그간의 모든 스파이 행적이 뽀록이 나고 말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신 아내가 애초에 중국 간첩이었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다라고 설명했고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브르시코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처음 보는 웬 동양인 남자였으니 보세요. 법정에 나란히 선 브르시코와 스페이프 부부의 모습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브르시코와 18년간 결혼생활, 18년인가 19년인가 그 결혼생활을 하며 아이까지 낳았던 아내는 여자는 개뿔 멀쩡한 남자였던 겁니다. 유명한 패왕별이에서 보듯이 중국의 경극 배우들은 남자인데도 여자 역할을 해내야 했기에 목소리, 여자 옷, 화장에 매우 능숙했고 이게 그 남자 성기를 교묘하게 수납해서 감추는 그런 속옷 착용법도 기본적으로 다 탑재를 했대요. 잠자리는 어떻게 했냐? 매번 브르시코에게 술이 떡이 되도록 먹인 채 처리했고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게 아이는 유럽 혼혈인 위구르 지역에서 데려온 고아였어. 원래 위구르 지역이 그 유럽 혼혈이랍니다. 그쪽에서 데려온 고아였으니 이 정도면 브르시코가 병신인 것만큼이나 이 스페이프의 공작질도 달인의 경지였습니다. 형광등 켜놓은 곳에서 올 누드를 보고서야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된 브르시코는 뒷목을 잡았고 그 길로 작별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했답니다. 정확하게는 안 만나준 거죠, 브르시코가. 스페이프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경극 배우로 복직했는데 평생 자기는 브르시코를 정말 사랑했고 나는 몸만 남자지 성 정체성은 여자야 라고 빠득빠득 우겼답니다. 브르시코는 사랑한 덕분에 간첩죄로 징역도 살고 이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병신이라고 엄청난 비웃음을 당해야 했으니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었죠. 소설도 이따구로 쓰면 개연성 없다고 욕처먹을 기막힌 실화인 스페이프 사건은 이후 영화와 연극으로 재구성돼서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보세요. 유명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와 존 론이 각각 브르시코 스페이프로 등장하는
영화 M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을 뜻하는 마담 버터플라이를 약간 비튼 제목인데 M은 남자, 맨을 의미해요. 참고로 여기서 스페이프 역할을 맡은 존 로는 참고로 이 영화에서는 스페이프라고 안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각색이 있기 때문에. 이 존 론 씨는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 푸이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보세요. M 버터플라이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고, 다음 영화 M 버터플라이 실존 인물 스페이프 사망, 지병으로 7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섬세한 외모인 중국 스파이인 스파이인 스페이프, 이름도 문자 스파이 같아지. 그를 여자로 오인하고 사랑에 빠져 기밀 자료를 넘긴 프랑스 대사관 직원 버나드 브리스코. 베이징 대사관에서 기밀 서류를 넘겨줬다. 1986년 간첩 혐의로 6년. 그리고 1년 뒤에 사면됐다. 스페이프는 2009년에 사망했는데 말년에는 이제 아들과 함께 프랑스로 이민을 왔고 프랑스 중국 간 문화 교류 부문에서 일하기도 했대요. 이 아들이 누구냐? 브루시코를 속이기 위해 데려왔던 그 위구르 아이인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스페이프가 입양했대요. 자기 아들로. 그런데 과연 브루시코가 정말 스페이프가 남자라는 걸 몰랐을까? 아니, 세상에 그런 병신이 어디 있어 진짜. 역시나 진실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저 프랑스 남자도 10대 시절에 남학교 다니면서 동성과 연애한 경험이 있었다. 양성애자나 디나이얼 게이. 중국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프랑스 여자랑도 같이 살았고, 데려왔다는 중국 남자애는 어머니가 가난으로 팔아넘겼다는 위구르인 황백 혼혈의 외양이라서 자기 자식이라 의심할 수 없었다. 지금은 중국계 프랑스인으로 자식 셋 낳고 산다고. 브루시코는 알고 보니 동성애 경험이 있는 양성애자였습니다. 또 보세요. 베르나르도 원래 남색이고 눈치는 깠지만 스페이프는 여자다라고 자기 최면 건 것 같아.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터지니까 자기 최면은 더 심해지고, 그냥 양성애자 아니기? 몰랐을 리가. 100% 알았고, 그때 시대가 동성애자 낙인 때문에 그랬을 거. 거의 시대적 배경상 동성애자가 용납될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브루시코는 스페이프가 여자라고 자기 최면을 극심하게 걸었을까 과연? 또 보세요. 베르나르가 애초에 디나이얼 게이라서 일종의 자기 최면격으로 둘이 합이 맞은 거다. 여자라고 속이는 남자와 자기가 반한 게 여자라고 믿고 싶은 남자. 베르나르 나중에 커밍아웃하고 남자랑 살다 죽었다. 와,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헐. 아하, 정신병적으로 본인을 세뇌하고 속인 것 같기. 그러니 애가 생각했다고 해도 믿은 거겠죠. 쉽게 말해 남남 동성 커플이 맞아요. 근데 커밍아웃은 곧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던 때였기 때문에 스스로 스페이프가 여자라고 체면을 걸고 살았다 그겁니다. 사건이 뽀록난 후에도 지가 게이라고 실토하기는 싫었던 브루시코는 결국 게이 취급당하느니 병신 취급당하는 걸 선택했고 스페이프와도 손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처럼 그 무슨 성소수자 인권 같은 거 챙겨주면서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야라는 별 미친 개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PC충의 시대에 만났다면 100년 해로하고 잘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스페이프가 더 그래요. 씁쓸하지만 이것도 뭔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비운의 커플이라 해야 될까? 전총조 사건도 뭔가 이 사건에서 성별만 바뀐 국내판 버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뜻밖의 이상한 음모론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중앙아시아 역사문화 채널 모시기. 어떤 채널에서 이제 전총조가 블랙 아이즈 클럽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정은경 질병청장이 눈탱이 클럽에 합류했었죠. 호루스를 숭배함을 증명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 프란치스코 교황, 빌 클린턴, 브래드 피트 같은 해외 정재계 및 할리우드 유명인사들이 전부 이 눈탱이 클럽에 가입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런데 최근 전총조도 뉴스 A와의 인터뷰에서 이 눈탱이 클럽에 가입한 걸 보여줬다. 혹 이번 남현이와 전총조 사건은 일종의 기획사건이라고 봐야겠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전총조가 오메가 클럽 같은 일루미나티의 사조직 회원 혹은 그에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이상 결혼 발표를 해서 대놓고 자신의 정체와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끔 할 리는 없는데 말이죠. 갑작스레 뜬금없는 결혼 발표도 그렇고 자청에서 인터뷰에서 진흙탕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수상합니다. 이게 무슨 인터뷰냐? 보세요. 눈탱이 밤탱이 된 전총조. 이게 파란 동그라미. 유명 엘리트들이 똑같이 눈탱이 밤탱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호루스 숭배의 표시이며 일루미나티의 주요 수뇌부인 블랙 아이즈 클럽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본 게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보세요. 이제는 손흥민까지 블랙 아이즈 클럽 입게리노. 정은경부터 시작해서 손흥민까지 이 정도면 과학 아니냐. 빕스에 충성하고 그 일원으로 들어가면 성공한다는 거. 아씨 진짜 눈에 멍만 들면 된다고? 에이 푹푹. 대한민국 월드컵 우승. 얼마 전에는 손흥민 선수도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면서 블랙 아이즈 클럽 어쩌고 하는 썰들이 나돌았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추리고 보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상적인 상식만 있어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유명 엘리트들이 똑같이 눈탱이 밤탱이 됐다고 블랙 아이즈 클럽 어쩌고 하지만 그렇다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고 다 그쪽과 연관 지으시게? 블랙 아이즈 클럽이고 일루미나티고 간에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신세계 질서 수립과 단일 세계정부 창설을 꾀하는 비밀 결사대인데 거기도 엄연히 조직이잖아요. 누굴 데려다 쓰려면 우수 인력의 인재를 영입하지 되도 않은 엉터리 갖다 쓰겠습니까? 내가 만약 일루미나티의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라면 과연 전총조 같은 놈을 우리 조직에 입사를 시킬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다면 그대로 답 나올 문제 아닙니까? 아 조직을 한 쾌에 말아먹을 일이 있어요 진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일루미나티 전혀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세계 정부는 고사하고 동사무소도 제대로 운영할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니까. 아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심스러우니까 도저히 못 두고 봐서 적그리스도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출동하려나요? 눈탱이 밤탱이 하나 보고 그렇게 음모론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들이 무한도전 제작진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의심 한번 안 해보십니까? 보세요. S전자 2세로 쏘기고 여자 만났다고. 얘가 어딜 봐서 재벌 2세야. S전자 재벌 2세로 쏘이고 여자를 만났다느니. 자, 또 보세요. 뉴욕 가기 전에 망신당하고 싶으세요? 나 미국 안 살았었어.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뉴욕에 살았던 척을 했대요. 자, 다음. 거짓말 하지 마요. 잠복 취재 모 패치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잠복 취재를 하는 꽁꽁 패치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느니. 자, 또 다음. 언니 남편이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지금 남자냐고 여자냐고. 형이 지금 남자냐 여자냐느니. 또 보세요. I am 간절.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I am 간절이. 돌 아프겠다 진짜. 마치 지금의 전총조 사건을 몇 년 전에 미리 예언했나 싶을 정도잖아요. 무한도전. 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중대사들 무한도전 뒤져보면 다 암시됐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심슨이요 저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차라리 무한도전 제작진 중에 특히 시나리오 그 스토리라인 이 사람들 중에 일루미나티 요원이 없나 그거 의심해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게시탄중이었습니다.